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낮, 강남의 고급 피트니스 센터 탈의실.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연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숨을 골랐다. 방금 전 샤워실에서 나온 그녀의 피부는 아직도 뜨거웠다. 아니, 그 뜨거움은 물 때문이 아니었다. 연서의 손길 때문이었다. 연서, 그 이름만으로도 연우의 가슴이 저릿저릿 아팠다. 연우야,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 연서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는 타월을 두르고 다가와 연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아니, 친구 이상의 관계였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언제나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들에게 그 감정은 금기였다. 연우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연서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둘 다 27살, 결혼 정년기라는 압박 속에 살았다. 연우의 남자친구, 민주는 변호사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연서는 아직 솔로였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균형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연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탈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3개. 연우,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우산을 들고 들어오며 물방울을 털어냈다. 왜 전화 안 받아? 회사에서 급한 일 생겨서 왔어. 같이 점심 먹자고. 그의 눈이 연우를 스치더니 연서에게 멈췄다. 연서의 타월이 살짝 흘러내린 어깨, 연우의 붉어진 뺨,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오빠. 어떻게 여기?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그는 연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연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연서가 재빨리 타월을 여미며 웃었다. 아, 민준 오빠. 오랜만이네요. 연우랑 같이 운동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탈의실 구석에 놓인 연우의 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앞으로 다가왔다. 너희들. 방금 뭐 했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연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샤워실에서 물소리 속에 연서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쳤던 그 순간. 그것은 우발적이었지만 깊은 욕망의 결과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그냥. 피곤해서 연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연서의 팔을 잡아챘다. 너, 연서 맞지? 왜 연우한테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연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더 세게 쥐었다. 놔. 오빠, 미쳤어. 연서의 외침이 탈의실에 메아리 쳤다. 연우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민준의 시선이 그녀를 못 박았다. 연우, 너 솔직히 말해. 너희들 사이에 뭐야? 내가 모르는 거.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불신이 섞여 있었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 그녀의 모든 비밀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갑자기 연우의 가방을 뒤졌다. 안에서 나온 물건 연서가 준 작은 목걸이, 은은한 은색 펜던트. 이게 뭐야? 왜 내 가방에 연서 거지? 그는 목걸이를 흔들며 소리쳤다. 연서가 다급히 말했다. 그건 내가 선물한 거야. 친구끼리 주고받는 거지.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그는 목걸이를 바닥에 던졌다. 친구. 웃기지 마. 너희들 눈빛 봐. 샤워실에서 뭐 했는지 다 알아. 탈의실 밖에서 다른 회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연우는 재빨리 민준을 끌어당겼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마.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연서의 어깨를 다시 잡았다. 너 때문에 연우가 이상해졌어. 당장 사라져. 연서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세게 쳤다. 당신이 뭔데?
연우의 남자친구라서. 연우는 당신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연서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뭐? 내 여자친구를 뺏으려 해. 연우가 소리쳤다. 그만해. 오빠,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연서의 뺨을 스쳤다. 연서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우는 민준을 밀치고 연서에게 달려갔다. 연서야. 미안해. 민준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보았다. 그의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안고 우는 모습. 너희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복도를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연우의 눈에 아른거렸다. 탈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서가 연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연우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 민주는 연락을 끊었고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연우가 여자랑 동료들의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특히 여성으로서 결혼과 가정을 기대하는 환경에서. 연우의 어머니는 전화로 물었다. 연우야, 민준이가 왜 헤어지자고 해? 너 무슨 일 있었어? 연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서가 있었다. 그 감정은 대학 시절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던 날부터 싹텄다. 연서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이 스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했다. 연서는 연우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 불빛. 연우야, 우리 어떻게 할까? 연서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연우는 연서를 끌어안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연서가 차를 타오며 말했다. 우리 도망칠까? 제주도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연우가 웃었다. 미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그 말 속에 동경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연우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비가 그친 오후. 민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연우, 솔직히 말해. 너 연서랑 그 관계야?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응, 사랑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그는 손을 뻗었지만 연우는 피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헤어지자. 하지만 조심해. 세상이 우리처럼 쉽지 않아. 그의 말에 연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맞지 않았다. 연우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연서에게 전화했다. 연서야, 만나자. 한강에서.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강물이 반짝였다. 연서가 연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연우가 대답했다. 천천히 가자. 우리만의 속도로. 그날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주변의 산책객들은 모른 척 지나쳤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의 불안이 스며들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은 꽃길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탈의실 사건으로부터 한 달 연우와 연서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주말마다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연서는 패션 스케치북을 펼치며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내 브랜드 만들고 싶어. 연 컬렉션, 우리 이름처럼. 연우가 웃었다.
좋아. 내가 첫 고객 돼줄게. 그들의 대화는 가벼웠지만 깊은 유대가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연우의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연우 씨,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개인사 때문인가? 그의 말투에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사생활을 존중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특히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 연우가 민준 씨랑 헤어졌대. 이유가. 이상하대.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연우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연서는 더 힘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매주 전화로 결혼을 재촉했다. 연서야, 제 27살이야. 이웃집 딸처럼 좋은 남자 만나. 레즈비언.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소리야. 연서가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특히 가족 내에서 강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의 시선, 언제 시집갈 거냐는 질문. 그것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며 연우가 말했다. 연서야, 우리 미래 상상해봐. 작은 집에서 매일 아침같이 김치찌개 끓이고. 연서가 웃었다. 좋아. 그리고 저녁엔 K드라마 보면서 안고 자는 거.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들은 손을 꼭 잡았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작은 별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 별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었다. 문제는 연우의 전 남자친구 민준에게서 왔다. 그는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연우, 이야기 좀 해. 내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어. 연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연서에 가봐. 마무리 지어야 해라는 말에 용기를 냈다. 그들은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민주는 여전한 수트 차림,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연우, 나 아직도 내가 좋아. 하지만 이해하려 해. 레즈비언 커뮤니티나 알아봤어. 힘들 텐데. 연우가 놀랐다. 오빠가 왜?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울던 그날 탈의실에서. 나 잘못했어. 폭력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아. 조심해. 그의 말에 연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민준은 적이 아니라 상처 입힌 사람이었다. 고마워, 오빠. 이제 각자 길 가자. 연우가 일어나자 민준이 속삭였다. 연서한테 잘해. 그녀도 내가 필요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연서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연서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강해질 수 있어? 함께라면. 그날 밤 두 사람은 연우의 원룸에서 첫 번째 데이트 나이트를 가졌다. 연서가 만든 비빔밥, 배경으로 흐르는 트로트 음악. 이게 우리 한국식 로맨스야. 연서가 웃었다. 연우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순수한 키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압박이 사라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연서의 패션 아카데미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팀원들과 함께 서울 패션위크 준비. 그중 한 명, 지은이 연서에게 관심을 보였다. 연서 선배, 디자인 센스 대단해요. 같이 작업 재밌어요. 지은의 미소는 밝았고 연서는 처음으로 동요했다. 지은은 오픈마인드의 20대 초반,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다. 선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숨기지 말고 살아보세요. 연서가 연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우는 느꼈다. 연서의 전화가 늦어지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연서야, 무슨 일 있어? 연우가 물었다. 연서가 웃었다. 아니, 그냥 바빠워.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지은과의 만남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지은은 연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연서 언니, 연우 언니랑은 어때요? 진짜 사랑인가요? 지은의 질문에 연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밤, 길거리 음식 냄새가 퍼졌다. 호떡을 사 먹으며 연우가 말했다. 연서야, 내년엔 같이 제주 갈까? 바다 보고 싶어.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연서의 핸드폰에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내일 모임 어때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연서는 메시지를 지웠다. 하지만 그 유혹은 점점 커졌다. 연우와의 사랑은 깊었지만 세상의 시선 속에 숨겨진 삶이었다. 지은은 자유로움을 약속했다. 숨기지 말고 살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연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연우를 사랑했지만 자유를 갈망했다. 연우는 그 변화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연우 씨, 잘했어. 이제 팀장 보좌로. 상사의 칭찬에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다. 연서가 있으니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탈의실 사건 이후 그녀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연우, 잘 지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연우는 차단했다. 과거를 끊어야 했다. 연말이 다가왔다. 설날을 앞두고 연우의 가족 모임.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이랑 왜 헤어졌어? 좋은 집안이었잖아. 연우가 웃었다. 엄마,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났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누구? 빨리 데려와. 연우는 연서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곧 데려올게요. 연서는 그날 지은과 만났다. 카페에서 비밀 모임. 언니, 왜 오셨어요? 연우 언니 모르게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다. 연서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조언 듣고 싶어. 지은이 손을 잡았다. 언니,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당당히. 그 손길에 연서의 심장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연우에게 거짓말했다. 오늘 작업 늦었어.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우는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사랑은 때론 맹목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3월, 서울의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연우와 연서는 다시 가까워지려 애썼다. 주말에 경복궁을 산책하며 한복을 빌려 입었다. 연서야, 예뻐. 연우가 연서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었다. 연서가 웃었다. 너도. 우리 조선시대 사람 같아. 그들은 궁궐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소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연서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패션위크 준비 명목으로.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지은은 연서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홍대의 LGBTQ+ 바, 작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여기선 숨기지 않아요. 우리처럼. 지은의 말에 연서의 마음이 흔들렸다. 한 번은 모임 후에 지은이 연서를 안았다. 언니, 나 좋아해요. 그 순간 연서는 밀어냈다. 미안. 나 연우가 있어? 하지만 그 안기는 연우와의 키스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연서는 혼란스러웠다. 연우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다. 대학 시절, 시험 기간에 연우가 매일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기억. 연서야, 힘내. 너 최고야. 그 말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미래를 약속했다. 함께 해외 가요. 캐나다나 게이 프렌들리한 곳. 연우는 연서의 변화를 직감했다.
연서야, 요즘 왜 그래? 멀어진 기분이야? 카페에서 연우가 물었다. 연서가 당황했다. 아니, 바빠서. 패션위크 때문에. 연우가 손을 잡았다. 우리 솔직히 지내자. 탈이 실 때처럼. 숨기지 말고. 연서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메시지를 생각했다. 오늘 모임 어때? 그 주말 연우는 민준을 우연히 만났다. 이태원 거리에서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있었다. 연우, 민준이 웃으며 다가왔다. 잘 지내? 그의 여자친구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연우가 미소 지었다. 행복해 보이네. 축하해. 민준이 속삭였다. 너도. 연서랑 잘 지내?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그 만남은 연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연서에게 프러포즈처럼 말했다. 연서야,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자. 가족한테 말할게. 연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우야. 아직은 그녀의 망설임에 연우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나 싫어. 연서가 울었다. 아니.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그날 밤 연서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지은아, 나 연우랑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 지은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언니, 왜 그래? 우리 함께라면 자유로울 텐데. 연서가 고개를 저었다. 자유는 사랑 없이 무슨 소용이야? 지은이 울었다. 나 언니 사랑해. 진심이야. 연서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친구로 지내자. 하지만 그 안기 속에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서는 연우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연우야, 지은이가 나한테 고백했어. 하지만 거절했어. 연우의 눈이 커졌다. 언제부터? 연서가 울며 말했다. 미안. 숨기고 싶었어. 내 상처 줄까봐. 연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연서를 용서했다. 우리 믿자. 서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아 있었다. 연우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패션위크가 다가왔다. 연서의 컬렉션이 데뷔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플래시 라이트 속에 연서가 서 있었다. 연우가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연서 최고. 쇼 후 파티에서 지은이 다가왔다. 언니, 성공했어요. 축하해.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은 슬펐다. 연서가 연우를 소개했다. 이게 내 연인, 연우야.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행복하세요? 그날 두 사람은 호텔로 갔다. 피곤한 몸으로 서로를 안고 잤다. 연서야, 영원히 함께하자. 연우의 속삭임에 연서가 대답했다. 응, 사랑해. 하지만 연서의 꿈속에는 지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7월,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연우가 손을 잡았다. 우리 휴가야. 모든 걱정 잊자. 제주 해변, 검은 모래사장. 그들은 바다를 보며 맥주를 마셨다.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야. 연서가 말했다.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가족의 기대, 사랑의 두려움. 하지만 휴가 중에 연서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연서야,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연서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왜? 남자 소개시켜줄게. 좋은 사람. 연서가 소리쳤다. 싫어. 나 레즈비언이야. 전화가 끊겼다. 연우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제주에서 돌아온 후 연서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연우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연서야,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연서가 울었다. 엄마, 진심이야. 연우를 사랑해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연우가 나서서 말했다. 어머님, 저희 진심입니다.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돌아섰다.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해. 유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연서는 무너졌다. 연우야, 어떻게 해? 연우가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가족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그 사건은 연서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조언이 필요해. 지은이 만났다. 언니, 가족이 싫으면 떠나요. 나랑. 연서가 흔들렸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9월, 단풍이 물드는 시기. 연우와 연서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연서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연서는 매일 울었다. 엄마가 날 버렸어. 나 때문에. 연우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 엄마들은 다 그래? 결국 이해할 거야. 하지만 연우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의 가족도 알게 되면? 연서는 지은에게 더 의지했다. 주말 모임, 지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언니, 여기서 디자인 해보세요. 자유롭게. 지은의 손길이 스치면 연서는 동요했다. 지은아, 고마워. 너 없인 버티기 힘들었어. 지은이 미소 지었다. 언니, 나랑 있으면 어때? 연우 언니는? 과거로 만들어요? 연서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연우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약해졌다. 연우는 연서의 변화를 느꼈다. 연서야, 요즘 어디가? 연서가 거짓말했다. 작업실이야. 프로젝트 마무리. 연우의 의심이 커졌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빠, 조언 좀. 연서가 이상해. 민준이 만났다. 공원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길. 연우, 사랑은 믿음이야. 하지만 확인해봐. 나처럼 후회 말고. 그의 말에 연우가 울었다. 오빠, 고마워.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민준이 웃었다. 나도 배웠어.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연우는 연서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지은의 메시지. 언니, 오늘 와요. 혼자 아플 텐데. 연우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기다렸다. 연서가 늦게 돌아오자 대질했다. 연서야, 지은이랑 뭐야? 연서가 당황했다. 그냥 친구. 연우가 소리쳤다. 거짓말. 왜 숨겨? 연서가 무너졌다. 미안.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지은이가 위로해주네.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한테 말해. 왜 나한테 안 기대? 연서가 울었다. 너도 바빠. 회사, 가족. 나 혼자 감당하려 했어. 두 사람은 안고 울었다.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연우의 말에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연서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연서야, 집으로 와.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랑 헤어져. 연서가 갈등했다. 엄마, 안 돼. 연우 없인 못 살아.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이혼한 사람들처럼 될 거야. 한국 사회의 체면, 가족의 명예. 그것은 연서를 옥죄었다. 연서는 결심했다. 연우에게 말했다. 엄마 만날게. 설득할게. 연우가 걱정했다. 같이 가자. 하지만 연서는 혼자 갔다. 부산의 집, 바다 냄새 나는 마당. 어머니가 기다렸다. 연서야, 왜 그래? 남자 만나. 행복할 수 있어. 연서가 말했다. 엄마, 이게 내 행복이야. 연우 사랑해. 어머니가 손을 떨었다. 그럼
나 혼자 살아. 연서가 울며 나왔다. 엄마. 서울로 돌아온 연서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지은아, 나 연우랑 헤어질까 봐. 지은이 안았다. 언니, 나랑 화해 새3 시작해. 그날 연서는 지은과 키스했다. 후회와 욕망이 섞인 키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후회했다. 연우에게 전화했다. 연우야, 미안. 실수했어. 연우는 이미 알았다. 지은의 SNS, 우연히 본 사진. 두 사람이 안긴 모습. 연우의 세계가 무너졌다. 연서야. 왜? 전화 너머 연서의 울음소리. 모르겠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연우는 혼자 거리를 걸었다. 강남의 번화가 사람들 속에 섞여. 그녀는 울었다. 내 사랑이 부족했나? 민준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믿음이야. 하지만 믿음은 깨졌다. 연서는 지은을 밀어냈다. 미안, 나 연우가 필요해. 지은이 울었다. 언니, 왜? 나랑 더 나을 텐데. 연서가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야. 그녀는 연우의 아파트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연우야, 열어줘. 연우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부은 채 뭐 할 말 있어? 연서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다시 안 볼게. 지은이랑 연우가 끌어안았다. 바보. 왜 그렇게 해? 우리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연우의 마음에 반복될까라는 두려움. 연서의 마음에 가족을 잃을까라는 죄책감.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집에서 보냈다. 트리를 세우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연서야, 이 목걸이, 영원히. 연우의 선물에 연서가 울었다. 고마워. 사랑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연우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연우야, 민준이가 다시 만나자고 해. 생각해봐. 연우가 말했다. 엄마, 나 연서랑 행복해. 어머니의 충격. 여자랑. 미쳤어.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설날. 연우의 가족 모임은 어색했다. 식탁에서 어머니의 시선이 따가웠다. 연우야, 민준이랑 왜 안 만나?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중재했다. 여보, 연우 마음이야. 하지만 연우는 불편했다. 연서 소개할게요. 내 사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 연서는 집에 혼자 있었다. 어머니와의 화해 시도가 실패한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엄마가 날 포기했어. 연우가 위로했다. 내 가족이 내 가족이야. 하지만 연서의 눈은 텅 비었다. 연우는 결심했다. LGBTQ+ 지원 단체에 연락했다. 서울의 작은 센터, 상담사 김 선생님이 만났다. 두 분 다 힘드시네요.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용기예요. 상담에서 연서가 말했다. 가족 잃을까 봐 무서워요. 김 선생님이 웃었다. 많은 커플이 이겨냈어요. 천천히. 그 조언에 따라 두 사람은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이태원의 바, 안전한 공간.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저희도 처음엔 가족 반대 받았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이겼어요. 연서의 눈이 밝아졌다.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연서의 패션 회사 면접. 연서 씨, 경력 좋네요. 하지만 개인사 때문에 면접관의 말에 연서가 당황했다. 소문이 퍼진 모양. 그녀는 떨어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연우가 안아주었다. 다른 데 가자. 포기 마. 연우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의 괴롭힘. 연우 씨, 여자친구랑 데이트? 사진 봤어. SNS에 올라간 사진.
연우가 항의했다. 개인사예요. 하지만 상사가 불렀다. 이미지 관리 중요해. 조심해. 연우는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야? 그 스트레스 속에 연서는 다시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이야기 좀. 지은의 스튜디오. 따뜻한 조명. 언니, 아직도 연우 언니.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힘들어. 지은이 다가왔다. 나랑 있으면 안 그래요.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연서가 피했다. 안 돼. 하지만 그날 연서는 집에 늦었다. 연우가 기다리다 물었다. 또 지은이 연서가 솔직히 말했다. 만났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연우의 분노. 왜 또? 나 믿지 않아. 싸움이 시작되었다. 너도 가족 때문에 흔들렸잖아. 연서의 외침. 연우가 소리쳤다. 그럼 헤어지자. 자유롭게 살아. 연서가 문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밤, 택시를 타고 지은의 집으로. 지은아, 나 와. 지은이 안아주었다. 언니, 이제 나랑 그 밤, 연서는 지은과 보냈다. 하지만 아침에 후회했다. 연우. 연우는 혼자 울었다. 민준에게 전화. 오빠, 도와줘. 연서가 떠났어. 민준이 왔다. 연우, 강해져. 사랑은 기다림이야. 그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도 내가 그리워. 하지만 행복하길 바래. 연서는 돌아왔다. 연우야, 미안. 실수였어. 연우가 안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지만 신뢰의 균열은 깊었다. 봄, 벚꽃 축제. 두 사람은 다시 경복궁에 갔다. 지난해처럼 연서가 말했다. 꽃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연우가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의. 연서가 울었다. 좋아. 하지만 연서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위암 진단. 연서야, 와봐. 마지막일지도. 연서가 달려갔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삶 존중할게. 연우 데려와. 연서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 연우가 함께 갔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니가 웃었다. 행복하게 살아. 그 용서가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했다. 여름, 연서의 새 직장.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자유로운 분위기. 연서 씨, 환영해요. 연우의 승진도. 팀장, 축하해. 하지만 운명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연우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연우야, 그 여자랑. 집에서 쫓아낼 거야. 가족 모임에서 대립. 아버지가 말했다. 사랑이 뭐 어때? 행복하면 돼. 가을, 단풍잎이 물든 10월. 연우의 가족 화해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중재로 어머니가 연서를 만났다. 작은 찻집에서 전통 차 향기. 연서 씨, 연우를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연서가 울었다. 네, 사랑할게요. 그 순간 연우의 눈에 기쁨이 스쳤다. 엄마, 고마워. 연서의 어머니도 회복 중이었다. 병원 퇴원 후, 연서야, 연우랑 잘 살아. 엄마 후회 없어. 가족의 용서가 두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걷다. 속삭임. 저 애들. 연우가 연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야. 연서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Q+ 테마 패션 컬렉션. 숨김없는 사랑이라는 이름. 모델들은 커플들, 런웨이에서 손잡고. 패션위크에서 박수갈채. 연서 디자이너, 브라보. 연우가 객석에서 울었다. 자랑스러워. 지은이 찾아왔다. 언니, 성공했네. 미안. 그때 연서가 웃었다.
괜찮아. 친구로 지내 지은의 미소. 행복해 보여. 연우의 회사에서도 변화. 동료들이 지지했다. 연우 팀장, 커밍아웃 축하해. 작은 무지개 스티커가 책상에.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제주로 다시 갔다. 눈 내리는 해변, 따뜻한 펜션. 우리 서약하자. 연우가 반지를 꺼냈다. 은은한 디자인, 연꽃 모양. 영원히 함께. 연서가 입을 맞췄다. 사랑해. 하지만 고난은 마지막 시험을 주었다. 연서의 어머니 제발. 연서야. 이번엔 안 돼. 병원에서 어머니가 속삭였다. 너희 결혼식 봐야 할 텐데. 연서가 무너졌다. 연우가 곁을 지켰다. 어머님, 포기 마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날, 가족이 모였다. 연서야, 행복해. 연우. 고마워.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졌다. 연서의 울음. 엄마. 장례식 후, 연서는 우울했다. 연우야, 나 없이도 살아. 연우가 안았다. 바보. 너 없인 안 돼.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를 방문했다. 바다를 마주한 언덕. 엄마, 지켜봐 줄 거지? 봄, 새싹이 돋는 3월. 연서는 컬렉션을 완성했다. 어머니를 기리는 디자인. 영원한 사랑 이슈에서 연우가 모델로 섰다. 손잡은 채 런웨이, 관객들의 눈물. 아름다워. 연우의 가족도 왔다. 어머니가 연서를 안았다. 가족이야. 완전한 화해. 여름, 두 사람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 우리 삶, 이제 시작이야. 연서의 말에 연우가 웃었다. 응,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하지만 반전이 왔다. 민준의 소식. 그는 결혼했다. 초대장이 왔다. 연우, 와줄래? 연우가 갔다. 혼인식장에서 민준의 미소. 행복해.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고마워, 오빠. 그 만남이 연우에게 평화를 주었다. 과거를 용서한 순간. 가을, 두 사람은 집을 샀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우리 집 가구를 채우며 웃었다. 김치찌개 냄비 사자. 연서의 말. 겨울이 다시 왔다. 2026년 말, 눈이 소복이 내리는 서울. 연우와 연서의 삶은 안정되었다. 연우는 회사에서 리더로 인정받았고, 연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했다. 연러브,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표현한 컬렉션. 매장에서 고객들이 말했다. 이 옷 자유로워요. 연서의 미소. 고마워요. 가족 모임도 자연스러워졌다. 설날에 연우의 어머니가 연서에게 떡국을 끓여주었다. 잘 먹어. 건강히. 연서의 눈에 눈물. 엄마. 고마워. 이제 덤마는 자연스러운 호칭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한 도전이었다. 언론에서 LGBTQ+ 이슈가 뜨거웠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 연우와 연서는 시위에 참가했다. 광화문 광장, 무지개 깃발. 평등을 외침 속에 손을 잡았다. 우리 목소리야. 연서의 말. 한 번은 기자 인터뷰. 레즈비언 커플로서의 삶은. 연우가 말했다. 사랑은 보편적이에요. 한국에서도 점점 받아들여질 거예요. 기사 후 팬레터가 왔다. 당신들 덕에 용기 얻었어요. 연서는 새 디자인을 시작했다. 탈의실 사건을 모티브로. 비밀의 문, 숨겨진 사랑을 상징. 모델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쇼, 관객들의 박수. 감동적이에요. 연우의 생일, 연서가 서프라이즈. 한강 요트. 불꽃놀이 속에. 연우야, 내가 내 비디야. 연우가 키스했다. 너도. 영원히. 민준이 방문했다. 둘 다 잘 지내.
그의 아내와 함께. 내 덕에 여기 있어. 연우의 말에 민준이 웃었다. 사랑이 최고지. 연서의 브랜드가 성공했다. 상 받음. 시상식에서 연우와 함께. 이 상은 우리 사랑의 결과예요. 연서의 연설에 박수. 여름 휴가, 제주. 바다 보며. 탈의실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꽃 피었어. 연우의 말 연서가 웃었다. 응, 고마워. 그날. 가을, 두 사람은 여행. 유럽, 암스테르담. 운하 따라 손잡고. 여기선 당당히 자유를 느꼈다. 겨울, 크리스마스. 집에서, 트리 아래. 내년엔 더 나아질 거야. 연우의 속삭임. 시간이 흘러 2030년. 두 사람은 40대. 작은 가든 파티, 친구들 모여. 우리 이야기, 드라마 같아. 지은의 말 그녀는 결혼했다. 행복해. 연우와 연서는 손잡았다. 항상. 어머니들의 추억. 연우의 어머니, 연서의 어머니 묘 앞 고마워요. 우리 지켜주세요.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사랑은 고난을 이겨낸 후 평화로웠다. 한국 사회가 변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탈의실의 비밀은 이제 아름다운 시작이었다.